자, 들어가 볼게요. 쉬는 시간을 제가 생각해 봤더니 71페이지를 한번 다시 펴볼게요. 71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거기에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디귿에 조세정가라는 게 있었죠. 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조세정가라는 건 뭐냐면 조세의 전가. 이거 이제 말로만 이제 표현해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주택에 다주택자라든지 강남에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어때요? 보유세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임대인이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죠? 그럼 임차인한테 넘기는 게 전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게 조세 부과겠어요? 조세를 전가시켜요. 전가시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전가라는 얘기를 제가 말로만 하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하는 거예요. 부가가 아니라 전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임대료가 집 한 주개가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시킨다면은, 얘네 가만히 있어요. 임대료를 올려요. 올린 것만큼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60원으로 전가시키니까 임차인 부담이 되겠죠. 맞나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만약에 정책을 제가 어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공공주택이 많거나 대체재가 많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답 좀 해보세요. 특히 강남에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택이, 임대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선진국은 그냥요, 임대주택이 많아요.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럼 공공주택을 만드니까 그냥야 대체재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가 불리하겠어요? 얘가 유리하겠어요? 그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가격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얘에 대한 전가분을 막 못 올려요. 그죠? 막 올린다 그러면은 그냥요, 나간다 그래요. 그럼 붙잡죠.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거 가시겠습니까? 근데 후진국이는 아직 우리나라 정책이 공공주택을 대체재가 없으니, 그죠? 갈 데가 있다, 갈 데가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야 나가라 그래. 집이 있어, 없어? 그냥야 다시 들어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세를 너무 좋아해 저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럼 대체재가 적어요? 대체재가 지금 많아요. 많죠? 그렇죠? 그럼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그럼 그 조세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조금만 가격 올려드려도 딴 데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조세 전가 대문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쉬는 시간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는 건데 조세 전가라는 게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넘기시고, 자, 페이지 74페이지로 가시고, 프린트는 다 받으셨나요? 받으셔서, 제가 책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제 거를 썼으면 좀 제가 좀 부드럽게 나가는데, 지금 이게 지금 5문제가 다 기출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데, 투자 파트는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나온다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7에서 이제 9까지 많이 나온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본, 우리 입문서에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투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들어보시면은, 부동산 투자로는 나온다면은 7에서 9문제가 뜹니다. 투자라는 것은, 자, 따르세요. 자금의 투입. 그럼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보통 따르세요. 임대형 부동산. 보통 우리 투자론에서는 다 임대형 부동산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거의 나가게 되면은 건물들이 다 있죠? 그냥요, 임대를 받아요. 임대를 있으면.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다 얻죠, 그죠? 이렇게 해서 투자라는 건데, 투자의 개념은 뭐냐면, 들어보십시오. 투자란 뭐냐?
개념을 잡게 되면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내가 낸 거는 미래겠어요? 현재겠어요? 현재고 1억 2천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이것만 가보시면 돼요. 내가 낸 거는 불확실해요? 지금 금액이 확실해요? 미래의 수익은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내 거는 내가 낸 건 확실한가요? 근데 미래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따라서 위험이 따른다. 그 위험이 따르는 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것만큼 그냥요 위험이 따라요. 떨죠.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그 위험이 높을수록 더 그냥입니까? 수익이 더 나와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 확실히 지출해서 우리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우리가 요거를 희생해서 요걸 목적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 수강료 내고 이 강의 듣는 건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1시까지 이제 기기잖아요. 희생하고 계시죠? 근데 미래에 1년 있다 자격증 따는 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아직은 불확실해. 자, 불확실 강하게 해야 돼. 그럼 그냥 위험이 따르죠? 맞습니까? 여러분 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높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 따라서 비례관계. 비례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림이 있는데 자, 그림 보지 말고 현재는 그냥이야 확실해.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것만 잡으세요. 그것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글씨도 작잖아요, 그죠?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여요, 그죠?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따라서 지렛대 효과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은 78페이지로 가보세요. 78페이지 가시면은 제목에 위험과 수익이 밑에 1번에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예, 90%입니다. 나옵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별표 3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문이 뜰 수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렛대 효과로 한번 가볼게요. 지렛대 효과. 자, 들어갔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레버리지. 자, 그러면은 지렛대라는 거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올리는 게 지렛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갑돌이가 자기 돈을 투자한 걸 따라서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자기 자본. 그 다음에 두자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그래서 얘를 자 따라해보세요. 지분 투자자. 지 돈 갖고 투자한 애를 얘기를 한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은 혼자 들어오는 게 낫나요? 타인이 들어줄수록 낫나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내 돈만 갖고 투자해야 돼요? 타인 돈을 빌려야 돼요? 은행 돈을 땡기면 지렛대 효과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타인들은 은행이에요. 자, 은행. 그럼 은행에서 돈을 꽂았죠? 그럼 따라서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타인 자본. 부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린 돈을 따라서 저당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당이 빌리는 거예요. 빌린 돈이에요. 그래서 얘를 따라서 저당 투자자, 저당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저당 투자자. 그러면은 자 돈을 많이 빌려서 이렇게 차입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렛대를 쉽게 올릴 수 있죠. 자, 따라서 지렛대 효과가 커지겠죠. 따라서 수익률도 커진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여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근데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빌려서 이자가 높으면 파산할 수도 있죠. 따라서 위험도 크다. 위험도 크거든요. 그죠? 위험도 크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세 자금은 내 돈이에요? 타인 돈이에요? 그럼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도 지렛대 효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자, 따라봐요. 지분 투자자. 한 번 더, 지분 투자자. 그럼 갑돌이가 자기 돈 갖고 투자했죠? 그럼 돈을 비싸게 빌려야 돼요? 싸게 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거죠?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 지렛대 효과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의 될 수 있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부가 될 수 있고,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 0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따라서 지분 수익률, 총 수익률, 저당 수익률, 이런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총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잠깐 오른쪽에 보시면은, 79페이지에 밑에 그 수식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딱 총 수익률, 지분 수익률 찾으셨습니까? 여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했대요. 이게 총 투자액이 되고요. 총 투자액이 되고, 자, 임대료가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순수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순영업소득이 순수익이거든요.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거기 따르세요. 총수익률 찾으셨습니까? 총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 총투자액에다가, 자, 우리가 통투자액이 있으면 총수익이라는 건,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에 보시면 총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총수익률. 총수익률은, 자, 우리가 총수익에다가 이제 총투자액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에 대한 게 나오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0점이니까, 자, 따라서 20%, 자, 따라서 전체 총수익률, 총수익률이죠. 1억에서 2천만 원 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따라서 지렛대 효과, 타인답을 빌려서 효과를 얻자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가 4천만 원이 내 돈이에요. 갑돌이가 투자했어요. 따라서 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을 이제 구하라.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은행, A은행이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럼 6천만 원은 따라서 타인 자본. 아까 저당이 타인이라 했죠? 그 저당 수익률이 되거든요. 저당 수익률.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렇게 가. 지분은, 자, 갑돌이가 직접 요거 투자하려고 투자한 거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자, 따라서 지분은 갑돌이 거, 지 거, 저당은 그냥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따라서 접은 거, 은행 거, 은행이 빌려주는 돈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이 갑돌이는 이자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임대료 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임대료 수익이 중요한 거고, 은행은 이자 수익이 중요한 거죠. 맞나요? 그럼 내가 투자해서 이자를 빼고 전체적인 수익률보다 많이 나오면 지렛대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가 높아야 돼? 이자가 낮아야 돼?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전체 수익률보다 이자가 높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자가 10%밖에 내라 그러면은 장땡이라는 얘기죠. 그죠? 가볼게요. 자, 따라합니다.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자, 따라서 내 돈이 내려간다. 내 돈이 내려가요. 4천만 원이 내 돈이죠. 그죠? 내 돈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총수익 기억나시죠? 총수익이 올라가죠. 총수익이 올라가고, 자, 2천만 원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이자를 뺀다. 한 번 더, 이자를 뺀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돼요? 아까 6천만 원에서 10%죠. 그럼 600만 원이라는 거죠. 600만 원이니까, 요게 1,400만 원이니까 4천만에 1,400만 원, 따라서 35% 나왔죠. 그런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할게.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별로 안 벌고 싶어요? 벌고 싶어요? 그럼 내 돈 대비의 수익을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번 게 더 수익이 많겠어요? 4천에 2천이 많겠어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1억 투자해서 2천 번 게 수익이 높아요? 4천에서 2천이 많아요? 4천에서 2천 많은 거지. 대화를 하자. 이해 갔어요? 그럼 내 돈을 투자해서 얘가 수익이 높은 거죠.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맞아요? 다시 할게. 1억에 올방에서 2천 가는 게 나, 4천에 2천이 나. 그렇죠. 내 돈을 조금 들여서 똑같이 수익 얻는 게 낫죠.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근데 키포인트를 그냥 돼. 이자를 빼야 돼. 그럼 이자가 많이 나가면 될까 안 될까? 얘보다 더 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이자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지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 다시 할게. 1억에 2천 버는 게 나, 4천에 2천 버는 게 나. 그렇지. 내 돈 조금 들어가고 똑같이 버는 게 낫지. 맞아요? 근데 뭘 빼야 되는 거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그래야지만 긍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높아지면 수익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높아지면 빼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얘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정도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요번 과정에는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헷갈리니까 이 두 가지로 봐요. 똑같으면은 지렛대 효과가 제로거든요.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요 차이가 지렛대 효과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분은, 자, 따보세요. 지 거, 지분 따보세요. 지 거, 갑돌이 거, 맞아요? 저 다음은 따보세요. 저분 거, 저분 은행이죠, 그죠? 맞아요? 그럼 지가 투자하는 게 많아야 돼요? 은행이 먹는 게 많아야 돼요? 자기가 투자하는 게 많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결론은 얘가 높아야 된다, 얘가 낮아야 된다. 낮아야지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맞나? 우리가 판단은 요 두 가지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죠? 그럼 여기 생각하실 때, 얘가 20이고요. 얘가 10이면 그냥입니까? 이자가 낮습니까? 낮죠? 대답해봐요. 그럼 20에서 10을 빼면은 플러스 10이 나오죠? 그럼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이 낮아진다,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크면 돼요, 안 돼요? 자, 얘가 20인데 사채를 빌려서 50%는 따라서 마이너스 30. 그러면 손실이 난 거죠. 그렇죠? 수익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 뺀 게 지렛대 효과라고 했나요? 그럼 20에서 20 빼면 따라서 제로. 남는 게 없죠. 그럼 얘랑 다 똑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78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돼요? 저당이 커야 돼요? 지분이 더 커야 돼요? 지분이나 총이 저당보다 더 커야 되죠? 정의되고, 저당과 다 같으면 지렛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해요. 20에서 빼면 중립적이거든요. 지렛대 효과가 없고. 디귿, 저당이 많으면 그냥입니까? 이건 부의 지렛대 효과입니까? 그럼 3번, 4번 표표. 그러면 금융의 효과가, 지렛대 효과가 금융적 위험이 이제 자금을 많이 빌려서 위험한 건데 4번이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발생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안 줄어든다, 줄어든다. 자,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금융적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내가 팁을 줄게. 내 얘기 잘 들어. 자, 이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라고 하죠. 근데 한글로 레버리지 나와요. 그래서, 자, 따라서 지렛대가 나오면, 위험은 무조건 증가한다. 무조건 증가해요.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렛대를 발생시켰다는 건 그냥입니까? 타인 돈을 빌린 겁니까? 빌렸죠? 대답해봐요.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렛대 효과 커지고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지겠지만 파산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위험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를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지렛대 효과가 타인 돈을 빌려서 금융적 위험이라고 나중에 후술할 을 거거든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거는 뭐 이 저자가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심심할 때 읽으시고 한번 해볼까? 맨 밑에 가볼게.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도 그냥이다 같다. 같죠? 찾았어요? 아까 얘랑 같으면 0이 되잖아요. 그 차이가 없으니까 얘도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은행이 이용하으나 지렛대 효과가 없어서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정 보세요. 정은 따라서 지분, 지거, 저당, 저분 거, 은행 거. 은행이 좀 적게 먹어야 되죠? 대답해봐요. 남을 좀 싸게 빌려야지만 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른쪽 부 있어요, 부? 부는 어떻게 돼요? 부는 어떻게 커요? 자기가 먹는 게 커요? 은행이 먹는 게 커요? 남의 돈을 너무 비싸게 빌려갖고 내 수익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분명히 했어.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 감소한다, 위험 증가한다. 증가야. 그래서 1번 풀어보세요. 1번 스타트. 1번, 프린트 1번. 자, 내가 팁 줬지. 레버리지 효과 그냥이야. 위험 무조건 증가해. 증가합니다. 중간에 글씨를 보지 마세요. 그죠? 나왔어도 무조건 증가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레버리지 효과는 무조건 위험 증가로 계속 뜨거든요. 아시겠나? 그럼 레버리지 나왔어. 정의든 뭐든 다 위험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로 가셔야 됩니다. 제 말 믿으세요? 그래서 레버리지 나오면 지렛대 효과 나오면 위험 감소 증가? 증가로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위험 증가로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의라 그래도요,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지게 되면 경기 변동과 금리 변동에 따라서 위험이 증가하겠죠. 할 수 있어? 다시 할게. 지렛대 효과 나오면 위험 증가. 감소 찍으면 안 돼요. 무조건 증가고.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로 가봐요. 83페이지로 가봐요. 83페이지. 83페이지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은 위에 자, 따라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런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들어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갈게요. 자, 지금 A에 대한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죠? 얘가 지금 1억이에요. 이 1억을 따라서 시장 가치.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잖아요. 그런가요? 따라서 시세. 그럼 내가 1억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장 가치라는 거죠. 시장 가치. 시장 가치가 지금 1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투자라는 건 항상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해야 돼요? 전에 분석해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예상해서 내가 그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떠요. 기대 수익률은 이 기대가 예상한다는 거예요. 예상해서 아직은 투자를 안 했지만은, 자, 아까 내가 1억을 낸 게 시장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억을 낸 거는, 자, 따라서 투자 비용. 그럼 나한테 투자해서 1억이 나간 거죠? 자, 따라서 투자 비용. 투자하는데 비용이 얼마 나간 거예요? 1억이 나가게 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 1억이라는 자체는 시장 가치는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따라서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 순수익을 봤을 때, 예상 순수익. 이건 이제 시장 가치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2천만 원을 예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20%의 수익률을 얻은 거죠. 자, 그때 요거 1,000만 원으로 가자, 그냥. 이 저자가 1,000만 원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으로 가자.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얘가 10%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게, 따라서 요구 수익률. 찾으셨어? 따라서 요구 수익률. 그 내부적인 이따 해줄게. 요구 수익률 찾으셨죠?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자, 이 10%라는 자체가 어떻을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요구 수익률, 최소 수익률, 최소 나는 이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는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밥돌이가 은행이자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대요, 얘가. 그죠? 그럼 은행이자는 어떻게 돼요? 연 2%예요. 그죠? 맞아? 따라서 최소한 보장. 난 2% 정도 안 나오면 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최대겠어요? 얘는 최소겠어요? 최소 따라서 요구한다. 요구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최소 얘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맞나? 그러니까 최소 요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요구하는 게 2%인데 얘가 10%면 어떻게 돼요? 이 대안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선택하고, 자, 따라서 채택한다. A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때도 선택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안 나왔어요. 1% 나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내가 최소한 보장되는 것보다 낮으니까. 맞아요? 그럼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를 기각하겠어요? 기각한다는 거죠. 이 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지금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아직 잡지 마다는 것들은. 기업, 해당 투자에 대해서 기대되는 것은 예상 수익률. 예상이라는 단어 있어요? 예상인지 예상한다는 거고, 자, 내부라는 거는 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부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여러분 제끼시고. 자, 가볼게요. 그럼 리을해 보시면 기대 수익 나누기 투자액은 어떻게 돼요? 자, 계산시 요구 수익률 필요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밑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아까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해당 투자액에서 투자자가 최소한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 지금 되어 있나? 그럼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 기대한다면 최소한 요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씻기 전에 빨리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이에요, 2번. 다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야. 2번이 맞나 틀렸나 보세요. 바로 갔는데도 얘기를 안 하네. 최대예요, 최소예요? 그렇죠. 내가 기대가 10% 나와? 너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최소한 요구한다. 최대가 아니죠.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에 투자에 획득할 수 있는 최대다, 최소다. 이게 됐다 잘 나와. 예, 엄청 잘 나와. 그죠? 최소로 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 그러면 아까 요구 수익 다시 가봐. 요구 수익이 또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최소한 2% 나와달라고 하는데 10%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해요? 선택을 하겠어요? 맞죠? 그럼 2%를 따보세요. 기회비용. one more time, 기회비용. 그럼 2%를 포기하고 10%로 간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기회를, 내가 2% 수익률을 포기하는 한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입니다, 외부. 외부라는 건 이제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 중에서 요구한 거죠. 나중에 제가 해드리겠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거기까지 요거 이해 가셨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거를 하시려면 아직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양가로 부분에 가시면, 자, 따라보세요. 투자 가치, 시장 가치. 찾았죠? 자, 그걸 가기 전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볼게요. 이거 가기 전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투자했나요? 투자하기 전인가요? 투자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시장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기대보다 요구가 커요? 그럼 투자를 안 하겠어요? 투자를 선택하겠어요? 하죠? 아, 나 미치겠네. 따라서 10% 예상한다. 최소한 보장해야 된다. 그럼 내가 2% 요구했는데 10% 나왔잖아요. 그럼 선택을 하겠죠? 다시 가야 되나? 아시겠어요? 기각하겠어요? 선택하겠어요? 내가 2%보다 많이 나오니까. 알겠나요? 그럼 투자를 안 한다? 선택을 한다. 선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투자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투자 수요가 늘어납니까? 수요는 산수예요? 사려고 하는 거예요?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안 사갖고 시장 가치에 대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셔야 되는데. 이해 갔어요?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감소한다,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한다. 증가를 해버려요. 그죠? 어떤 일이 발생되냐? 다 들어보세요. 투자를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했죠? 대답 좀 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1억이, 따보세요. 투자 비용.
그러니까 투자 비용. 내한테 1억이 투자해서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냥입니까? 이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시장 가치가 오히려 하락한다. 시장 가치가 상승해버립니다. 상승해버려요. 그럼 싸져요? 이 비용이 비싸져요. 그럼 2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억의 2천보다는 1억의 1000보다는 훨씬 낮아지겠죠. 맞나? 따라서 기대 수익률을 하락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한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장기로 가서는 이제 균형을 이뤄요. 그래서 기대와 요구가 같기 때문에 그때도 투자의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학교로는 암기기 방법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론이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조용해서 다시 갈게요. 몇 퍼센트를 예상했죠? 그냥요, 2%를 요구했어요. 그죠? 그냥요, 많이 나왔어요. 투자하시겠죠? 그런가요? 그럼 투자를 기각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그럼 수요는 늘어나나요? 수요는 산수예요? 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사서 가격만 올려놓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기대 수준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게 시험제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그럼 당연히 만약에 요구가 커요. 그럼 얘가 0.5%밖에 안 나와요. 아예 체감네, 그지? 투자에 안 해. 안 한다는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기대가 커요. 요구가 커요. 요구가 크다는 건 기대했던 게 낮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선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선택한다고 얘기하고 안 하는 거를 기각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럼 투자 수요가 늘겠어요? 투자 수요가 줄겠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 버려요. 그죠? 다음에 가격이 내려간다. 투자 비용이 적어진다. 투자 비용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 떨어진다면은 이건 막 난리 난 거죠. 100%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죠. 거꾸로 되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한다. 자, 선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수요 늘어나겠어요? 줄겠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1억에 1000만 원 버는 거보다 1000에 1000이 난 거죠. 그럼 시장상은 기대 수익률을 높여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됐다 잘 나와, 이거. 됐다 잘 나와. 그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는 그냥 다 같아진다. 같아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편법으로 간다. 자, 얘네들이 나중에 안 같아져요? 같아져요. 그럼 출제위원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나중에 바꿔줘요. 아시겠죠? 그럼 편법으로 간다면, 자, 얘네들은 지금 그냥입니까? 나중에 같아집니까? 그럼 얘는 지금 현재 크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높아져요? 나중에 낮아져요? 낮아지겠고, 얘는 지금 현재 작죠? 나중에 높아진다는 게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래서 기대 수익률. 투자했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해서 시장 가치를 변화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수익률도 나중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다 들어봐, 이제. 거기 이제 밑에도 해줄 건데, 자, 일단 요거 하고 들어보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 따라서 시장 가치, 시세, 객관적 가치, 다 알고 있다. 그럼 시장 가치라는 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억이라는 자체가 시장 가치예요. 객관적 가치로서 공개된 거죠. 그럼 내가 1억을 내야 되는 투자 비용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1억 받고 더 비장해야 돼요? 투자 가치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내가 어려운 얘기 하나? 내가 얼마 투자하는 거야, 지금? 1억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 투자 가치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투자 가치. 투자 가치가 좀 어려워요. 요게 예상 순수익이 있으면, 자, 요구 수익률인데,
자,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를 따라서 할인율이라고 한다. 어머타임 할인율이라고 한다. 자, 어음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할인율은 깡이에요, 깡. 깡.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물건을 사서 지금 현찰로 100만 원 드릴까요? 1년 있다 어음 끊어줄까 하면 지금 달라고 하겠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1년 있다 어음은 그냥이요. 1년 후에 100만 원이에요.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수익은 현재 나와요? 미래 나와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어음이요. 위험해요. 그럼 어음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많이 합니까? 그럼 어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원리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부동산도 위험하면 그냥요, 이 할인율을 많이 해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구 수익률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자, 처음 하시니까 저랑. 자, 따라해보세요. 무위험률. 자, 무위험률은 뭐냐면, 무위험하지 않는 자산의 수익률이거든요. 자산의 수익률. 그럼 여러분들 정기금은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않죠? 1년 되면 딱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연 2% 주면은 이건 따라해봐요. 시간의 대가. 시간의 대가니까 이건 확실한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건 안 위험해요? 부동산이나 사채 같은 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냥 더 달라고 해. 그래서 따라서 위험 할증률. 할증률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위험 할증률. 자, 그러면은, 자, 요건 따라서 위험의 대가. 그 위험이 클수록 그냥요, 요구하는 게 더 크겠죠? 그럼 자,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시고 싶은 거는, 자, 여기 앞에 이제 저랑 국민은행 가요. 그죠? 가서 오늘 사기 끝나고. 그럼 2% 준대요. 저만 주겠어요? 다 주겠어요? 다 주죠. 대답해보세요. 저만 줘요? 다 줘요? 그 일정 시점에서 얘는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개인마다 그냥입니까? 요구하는 게 다릅니까? 다르죠. 따라서 위험할 확률이 다르다. 다시 할게. 분위기 안 좋아? 자, 할게. 따라보세요. 은행이자, 정기예금, 시간의 대가, 확실하다. 그렇죠? 나만 받는다, 다 받는다. 그 2%라는 거는 투자자에 따라 다른 건 아니겠죠. 맞나요? 투자자한테 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 투자자와는 똑같다는 거죠. 와야 되는데? 왔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일정 시점에 똑같습니까? 똑같고 할증률이 다르다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요구한 놈은 더 달라고 하고 조금 놈은 조금 달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3층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와 63빌딩 닦는 아저씨는 63빌딩 아저씨 떨어진 뜻이죠.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그럼 더 달라고 할수록 그냥이야 위험이 커. 더 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기금이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면 얘도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럼 가볼게요. 자, 밑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갈게요. 따라서 요구 수익률. 투자자에 따라서 그냥이다 달라진다. 자, 따라서 주관적. 개인마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죠?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체크하셨어요? 주관적. 갑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에다가 깡이라고 적어주세요. 깡. 할인율. 따라서 할인율. 그 위험할수록 할인율이 커지죠. 에? 그 위험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자, 리글의 요구 수익률에 피셔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피셔 효과. 누가 얘기했을까? 효과가 얘기했을까? 피셔가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피셔가 이제 예일대학의 학자인데,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럼 어떻게 예상 인플레를 더하라는 게, 예상 인플레에 대한 할증률을 더하는 게,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받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안 위험해요? 얘도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피셔 효과.
그럼 피쇼는 그냥요, 인플레를 더했어요. 거기서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가시면 그 박스 밑에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만큼 그냥입니까? 화폐 자산 가치는 하락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예전 같지 않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투자 시점에 예상된 물가 상승이 있는 경우 그만큼 더 더하라는 것은 따라서 피쇼 효과, 피쇼가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그거예요.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밑에 자 따라해보세요. 시간의 대가 무위험률이라는 게 지금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3%, 3%, 3%. 지금 81페이지 밑에 그림하고 있는데 찾았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무위험률, 정기예금, 확실한 이자, 시간의 대가 다 똑같다. 3%, 3%, 3% 똑같죠?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할증률이 다릅니까? 할증률에 따라서 위험의 대가에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시면 양가로 5번이 읽힐 거예요. 오른쪽 가볼게요. 지금 양가로 5번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기대순위과 요구순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어요? 자, 어떻게 돼요? 항상 나중에는 같아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균형으로 이루어지고 끝난다는 거죠. 둘 다. 그럼 가볼게요. 3번 갑니다. 자,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단어가 있나? 나봐봐. 이 요구 수익률이 따라서 할인율. 깡. 그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낮추겠어요? 할인율을 높이겠어요? 그럼 투자 가치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시겠나요? 아, 힘들어 죽겠네. 찾으셨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할인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할인율이 커지니까 요구하는 게 커지지. 맞죠? 근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요구하는 게 작아지면 투자 가치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니까. 이해 가셨어요? 시장 가치도 기대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건데 그건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시장 가치는 기대 수익률 할인하는 건 참고하세요. 시장 가치가 높아지면 기대가 떨어지는 건 이따가 제가 얘기할 텐데 그럼 해당 부동산의 투자 위험이 커져서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투자 가치가 낮아지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여기 봐봐요. 투자를 해요? 투자를 안 해요? 그죠? 그럼 그냥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시면 결국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요구와 기대가 같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이 저자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앞을만 오시면 되는데, 넘겨볼게요. 자, 넘기셔서 79. 가시게 되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투자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인간은 어떻죠? 감당해야 된다는 건데, 일을. 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시 요구한다. 최소 한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 한도로 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까 요구 수익률은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최소라는 뜻이고요. 넘겨볼게요. 그러면 투자자는 그냥 해야 감당을 해야 되면서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 은행이자는 따라서 시간의 대가, 확실한 지출, 그렇죠?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죠? 거기다 위험의 대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정기예금이나 국공채는 따라서 무위험률, 위험하지 않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회사채나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 할증률을 더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10년의 택시를 타면 그에 대한 할증률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만 자 죄송합니다.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77페이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77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은 박스 하나가 있나요? 찾았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1,000만 원의 수익은 같다. 그럼 여쭤볼게요. 2천에서 1,000만 원 버는 게 좋아요? 2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버는 게 좋아요?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1,000만 원 똑같이 벌잖아요. 그럼 내가 2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버는 게 낫나요? 2천 투자해서 1,000만 원 버는 게 낫나요?
아, 그렇지, 그렇지. 수익이 높겠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적은 돈이 들어가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 사는 시점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수록 시점에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넘겨볼게. 이제 확인학습 간다. 자, 사는 시점에, 투자 시점에 수익이 정해졌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살수록 사는 사람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그럼 따라서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다. 오머타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시장 가치가 가격이에요. 따라서 가격. 그럼 아까 어떻습니까? 자, 얘랑 따라서 바꿔라. 자, 따라서 기대 수익률과 시장 가치를 바꾸죠? 그럼 1억이라는 게 여기 오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1억이 오고, 그 다음에 예상 순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따라서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로 1,000만 원을 기대 수익률로 나눠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그 얘기예요. 이 저자가 하고 싶은 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0%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다시 갈게요. 투자 시점에 수익이 정해졌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익률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겠죠. 수익이 같은 상태에서. 내가 또 넘겨야 되나? 2천에서 2천 버는 게 나아? 2억에서 1천 버는 게 나아? 2천이 낫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더 지불하게 되면은 내 대비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가격과 요 수익률은 반대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주도 없이 그냥 제가 해서 제가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로 여러분들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내부라고 한다는 건 그 자체인데 내부까지는 아직 가지 마세요. 그냥 내부고 요구하는 거는 이제 다른 데서 요구하니까 외부인데 거기까지 가시면 헷갈리거든요. 지금 나중에 야매를 쓰겠고. 그럼 예상이 나오면 요구예요. 이건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이고 최소한 게 나오면요. 요구 수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10%를 예상했다. 어머타임 10%를 예상했다. 그럼 A에서 10%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냥 요구하는 게 있어. 그럼 요구하는 게 2%는 요구하는 게 최소로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럼 기대라는 건 그냥 예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구는요. 최소한 내가 벌어들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구수는 최대한 거예요. 최소한 수익이래요. 최소한 내가 그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요구보다 기대가 더 커졌죠? 그럼 이걸 선택 안 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하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선택 안 해요? 그럼 들이대죠. 그럼 수요가 안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투자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투자 비용만 높아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가. 아시겠나? 그럼 내 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래서 나중에 같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요구가 커요. 그럼 투자를 해요?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안 모이죠. 그럼 그냥 가치가 떨어져. 그럼 투자 비용이 줄죠. 갔어? 가야 되는데? 안 간 것 같아. 갔어. 그럼 얘랑은 반대라 그랬잖아요. 시장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거죠. 맞죠? 따라서 같을 때까지 간다. 그래서 시장상은 항상 같을 때까지 멈춰버려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투자 가치가 세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얘네들이 같아져.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시장 가치는, 자, 따보세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 객관적. 그럼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죠. 따라서 주관적. 따라서 개인마다 다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자, 가보세요. 자, 따라해봐요.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의 자산이죠. 따라서 은행 이자, 정기예금, 국공채, 확실하다. 시간의 대가 1년 주면 주죠. 근데 저만 줘요? 다 줘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는 동일한 거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근데 얘가 일반 경제에 따라서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맞나? 그에 따라서 주관적. 그럼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렇죠? 그 무위험률이 다른 거예요? 위험 할정률이 다른 거예요? 위험 할정률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르겠죠? 피쇼 효과 기억나십니까? 피쇼는 그냥입니까? 인플레도 더합니까? 더해서 가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자, 갈게요. 심심해 죽겠네. 자. 이 저자분께서 얘기하신 게, 자, 따라해보세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내부 수익률. 자, 뭐냐면, 지금 갑돌이가 여기를 투자하고 싶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일로 와서 얘가 들어가서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따라서 내부, 이 자체의 수익률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내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 자, 얘가 대가리를 쳐받고 다른 대안들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럼 따라서 외부 수익률, 외부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때가 외부 딱 봤더니 다른 현수막에 딱 걸려져 있으면서, 자, 우리는 7% 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얘보다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냥이야 최소한 보장이 돼야 돼. 7% 나와야지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갔나? 그럼 이건 내부입니까? 다른 대안입니까? 그래서 외부라는 말을 써요. 아시겠죠? 그럼 자, 갈게요. 안 쓰려고 했는데. 자, 얘가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죠. 대답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가세요. 자, 학교에서 요거가 나오면 채소다. 그럼 채소는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얘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자, 할게요. 내부 수익률을 무슨 수익률이라고 하죠? 기대, 그 자체니까. 야매 좀 할게, 좀 얘기해봐요. 맞아요? 요구한다는 건 내가 투자하는 겁니까? 다른 대안입니까? 다른 대안에서 내가 은행이자면 은행이자고 요거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외부예요? 내부예요? 외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커야 돼요? 이게 커야 돼요? 이게 커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자, 따라서 내기. 왜요? 한 번 더, 내기. 왜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3, 4월 달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랑 내기하시려고 그래요. 개론 점수 누가 많이 나오는지 붙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학교론 점수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내기는 왜요? 그러셔야 돼요. 다시. 왜요? 그러죠. 그러면 내기하자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겠어요?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커야지만 된다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왜 요가 커야 돼요? 내 기가 커야 돼요. 내 기가 커야 되니까 기대가 요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반응도 없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요구 수익률의 시리즈예요. 들어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최대가 나와야 됩니까? 최소가 나와야 됩니까? 최소였죠. 요구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되고, 자, 따라해보세요. 주관적.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런가요? 그러면 요구 수익이 나오면 객관적을 찍으셔야 돼요? 얘는 주관적을 찍으셔야 돼요? 주관적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로만 이제 마무리 할게. 나도 심심해서 그래. 자, 그래서 요거를 앞에 때가 돼갈게. 자, 갑니다. 객관적이 나와야 된다. 주관적이 나와야 된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야매는 안 쓰려고 했는데, 쓸게 그냥. 요구수익 나오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최대야, 최소야. 최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제, 저도 이제 2년 전에 여기도 강의했는데, 여기 요구르트 아줌마 계셔요. 그죠?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 녀석도 계속 하는데, 요구르트 아줌마가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요구르트 좀 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요구르트 주소. 어머타임 요구르트 주소. 주소 하셔야 돼요. 혀가 짧아갖고 주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주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최대예요? 최소예요? 이걸 잡으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러면 왜요? 왜요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돼요. 요거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게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8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얘기해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기대 수익률이 내부죠? 그래서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어떻게? 내기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지? 그 내기가 더 커야지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같이 좀 가자. 따라서 요구르트 주소. 그러면 이번에 이 니은번이 뭐죠?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1번에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문에 나왔어요? 자격증 따라왔어요? 그럼 저는 학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자입니까? 나중에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저랑 학교 다니면서 누가 나왔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이해하셨죠? 어떤 애 갔더니 저랑 내기 하려 했더니 안 할래요? 그러는데 자, 그 외우가 커요? 내기가 커요? 내기하자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이 요구 수익률은 최대예요? 최소예요? 요구 수익률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학교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럼 기대가 더 커야 되나요? 맞나요? 자, 그래서 오늘 가지면서 요구르트 주소. 주가 뭐예요? 주관적. 소가? 최소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야매해도 반응이 없는데 처음 해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키포인트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달라요? 개인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요.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었다.